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10월 26일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아주 급변하고 있는 시장의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자, 그런데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종목들의 고점을 좀 형성하면서 이 수급이 좀 빠져나가고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모습이 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11월 달로 예정이 돼 있는 위드 코로나로의 시대의 이 전환점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하게 좀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중에 일부 산업 섹터의 종목들은 시장 주도주로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이 엔터 관련한 섹터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도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로 고점을 뚫고 가는 아주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SM과 YG 엔터 그리고 하이브를 포함해서 모든 종목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종가상으로 52주 신고가에 완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윗꼬리 매물대는 살짝 남긴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완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 주도주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죠. 자, SM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돌파를 할 때가 시장이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나올 텐데 오히려 이 종목은 돌파를 하고 신고가를 냈던 종목이고 좀 쉬어가다가 오늘 다시 이제 종가상으로 또 신고가를 내는 모습이죠. 자, 월봉상 보면 완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확실한 또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YG엔터 같은 경우도 시장과는 정반대로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다시 이제 조정을 줬지만 이내 다시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아직 이제 월봉상으로는 완전 신고가는 아니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매물대들을 돌파를 하는 아주 깔끔한 52주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주도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한 석 달 전쯤인가요?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자,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말씀을 드렸죠. 3개월 전이네요. 3개월 전에 하반기 주도주의 탄생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 관련 섹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때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을 분석하고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가 이제 3개월 전이니까 이때가 LNF와 에코프로비엠이 대장주로 치고 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때도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3개월 전이면 지금이 10월이니까 대략 한 이 정도 구간입니다. 제가 이 정도 구간 이제 돌파 나올 때 아마 이 종목 분석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LNF도 관심 있게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있었죠. 자, 이때만 만약에 조정 구간에 매수를 했더라도 100%가 넘는 더블이 넘는 수익이 발생을 했었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요 정도 구간이었고요. 요 정도 구간에 만약에 매수 대응을 했다면 이 종목도 고점까지 한 125% 정도의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으니까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겠죠. 자, 지금은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들이 가격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격 조정 구간에 들어간 이유가 좀 있어요. 자, 어떤 이유였냐면 이제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상승폭에 비해서 좀 이제 조정에 대한 우려감이 생길 수가 있었죠. 그 과정에서 이 테슬라가 배터리 모델 교체를 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소재 관련한 종목들이 양극재를 이제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가장 큰 배터리에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죠. 대표적으로 LNF, 에코프로비엠,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들인데
거기에 적용되는 배터리가 N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을 소재로 한 배터리 이 관련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배터리 모델 교체 관련한 이슈가 LFP라 그래서 리튬 인산 처리라는 이 소재가 좀 다른 이 중국계 회사에서 만드는 요 2차전지 배터리 소재를 적용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생겼어요. NCMA에서 이제 리튬 인산철 LFP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에 좀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좀 단기적인 악재일 뿐이지 2차전지 배터리 소재는 뭐 테슬라에만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한 매출로 따졌을 때 그 타격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가격적인 구간으로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빌미를 제공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 조정의 빌미를 제공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섹터에 소재 관련한 종목들이 가격 조정의 어떤 빌미가 생김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반기 그리고 2020년도를 주도할 섹터에 이제 주도주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엔터주가 가장 돋보이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은 JYP 엔터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 쪽에서 이제 대장주로 치고 가는 모습이라 JYP 엔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쪽에 흘러 들어갔던 강력한 유동성, 이 돈의 흐름이 엔터주 쪽으로 좀 흘러 들어오는 모습이다. 물론 이 외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항공, 여행, 뭐 내수, 유통, 카지노, 공연, 뭐 영화 관련 섹터의 종목들에게까지 돈들이 좀 흘러 들어갔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강한 섹터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굉장히 강한 섹터가 또 있습니다. 자, 어떤 섹터냐? 바로 원자력 관련한 섹터입니다. 자, 일진파워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진파워를 보시면 이런 고점 자리를 뚫고 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죠. 자,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는 소형 원자로 개발에 관련한 이 수주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수주 이슈가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매출로 직결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 섹터의 종목들이 만약에 수주를 딴다면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하반기와 2022년도에는 아주 차별화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올 것인데 2021년도 하반기와 2022년도에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섹터의 종목들만 차별화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에서 이제 소형 원자력 발전 관련한 이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역시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원자력 관련한 섹터의 종목들에도 움직임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자력 발전한 종목들 좀 살펴보면 자, 원자력 발전한 종목들도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고점 자리 뚫고 갔죠. 그리고 완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고 고점 돌파하면서 거래대금 실리는 걸로 봤을 때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JYP나 SM처럼 52주 신고가와 사상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거의 비슷하죠.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원자력 관련한 이 섹터의 종목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도 보면은 굉장히 차별화되게 움직입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완전 신고가로 강력하게 뚫고 가는 모습이지만 한전산업은 아직 뚫지는 못했어요.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한전 KPS는 아직 좀 멀었죠. 고점 근처까지도 가지도 못했으니까. 자, 일진파워는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로 들어가는 모습이고 서전기존도 완전히 신고가로 뚫고 가서 지금 쉬어가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가격상으로 굉장히 높은 구간인 건 맞습니다. 3차 파동도 다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차별화되게 살펴봐야 되겠죠. 두산중공업도 아직 이런 고점 자리 뚫고 가는 모습은 아니고요. 자, 한신기계는 마찬가지로 이제 고점을 뚫으려고 좀
준비하는 단계인데 이 종목도 이제 3차 파동이 다 나온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듯 HRS도 이렇게 이제 52주 신고가로 가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인데 오히려 시총이 작은 종목이 잘 가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52주 신고가로 들어가는 또 정고점을 뚫고 가는 원자력 발전 관련한 섹터의 종목들도 있다라는 부분, 이 섹터에도 돈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엔터주와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 관련한 섹터의 종목들도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돈의 유입이 또 한 가지 확인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자,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인데요. 자,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선익 시스템이 올 초부터 해서 시장 대장주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이 종목이 이제 메타버스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선익 시스템은 강력하게 또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대장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돈이 강력하게 유입이 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느냐? 바로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신규 상장된 이후에 얼마 이제 되지 않은 종목인데요. 지속적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해내면서 이번에도 이렇게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종가상으로 52주 신고가로 들어갔죠. 자,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앞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한 이 섹터의 종목들도 새로운 산업이고 앞으로 성장이 아주 전망이 밝은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아직 확실한 실적이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 수치로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 앞으로의 미래에 발생할 이익이나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을 현재로 끌어와서 가격적으로 지금 반영을 시키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움직였던 종목이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매출은 일어나지 않지만 앞으로 발생할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슬라가 지금까지 천슬라라는 목표 달성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던 이유이기도 한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그런 움직임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지윅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로 뚫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도 3차 파동이 다 나왔지만 지금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대장주로 치고 가는 모습입니다. 자이언트 스텝과 마찬가지로. 자, 덱스터는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지만 이 종목도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맥스트는 아직 좀 고점 돌파를 못한 상황이고 MP 같은 경우는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부각이 된 종목입니다. 메타버스 관련한 섹터의 종목 중에 가장 저평가가 된 것 같다라는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부각이 됐고 이렇게 또 신고가로 뚫고 가는 모습이라 이 종목도 월봉상 완전 신고가로 들어가는 자리죠.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밑에 쭉 있죠. 뭐 이렌텍, 지니뮤직, 코세스, 알체라, 엠게임, 한빛소프트, 또 여기에 네이버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YG 엔터 같은 경우는 엔터주 관련해서도 시장 대장주, 주도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메타버스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당연히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시장의 이 종목들의 돈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들의 섹터에서 테슬라의 이 LFP 리튬 인산철 관련한 매출이 국내의 소재 기업들에서 중국의 소재 기업들로 좀 이전이 된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어떤 조정의 빌미를 줬고 그 조정의 빌미를 삼아서 거기에 들어갔던 이 자금들이 다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또 위드 코로나 관련 섹터의 종목들로 흘러 들어오면서 엔터주들이 주도주로 치고 가는 모습이고 거기에 더불어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같이 좋게 나오고는 있지만 원자력 발전한 섹터의 종목들에도 돈의 유익이 확인이 되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한 섹터의 종목들에도 일부 종목들이 신고가를 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주도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돈의 흐름이 이 2차전지 배터리 소재에서 다른 섹터의 일부 종목들로 흘러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쪽 관련 섹터의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들은 뭐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지만 시장의 강력한 부각을 받으면서 강한 이 상승이 나오기는 좀 힘들다. 다만 낙폭과대 관련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시장 주도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은 보여지기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새로이 돈의 유입이 확인이 되고 또 시장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 또 사상 신고가 영역으로 치고 나가는 강력한 상승의 힘을 보여주는 주도주 섹터를 확인을 하고 그 관련 섹터의 종목들로 잘 대응을 한다면 하반기를 넘어 내년까지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활용해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내용 또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